안녕하세요. 인생 발자국입니다. 최근 신혼집 5억을 보태주면 매달 한 번 시댁에서 자고 가라는 시부모님의 제안에 예비 신부의 고민이 화제입니다.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제한 지 1년 정도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이래요. 남자친구의 직업이 예비 신부보다 연봉이 높고 그간 모은 돈도 많아서 경제적 여건 등 다 예비 신부님보다 좋다고 하네요. 결혼 후 같이 지낼 집 같은 경우는 현재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같이 들어가서 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 본가에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댁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시댁에서 아파트 시세 얼마 정도 생각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5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5억을 보태줄 테니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럼 본인들 모아둔 돈 5억,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 합하면 10억이 되겠죠? 5억을 빌려주는 대신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댁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자고 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예비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으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극심한 효자라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고 가까이에 살면서 은혜를 갚아 나가자고 한다고 하네요. 덧붙여서 예비 신부가 남자친구 부모님이 극도로 보수적이어서 그동안 너무 눈치가 보이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 등 남자친구가 더 좋아서 결혼 관련된 것들을 남자친구 의견에 그동안 계속 맞춰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30대 독신 여자의 관점에서는 총 두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5억을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추가로 어떤 것을 더 바라시는 게 있는지, 둘째는 두 부부가 신축을 가고 싶은지, 여기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절대 어떤 결정을 하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최저임금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년 서울 기준 최저임금이 11,777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12,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 10만원, 일주일 50만원, 한 달에 200만원을 벌게 됩니다. 5억이라는 돈을 혼자 모으려면 최소 20년이라는 시간을 소모해야 하고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거 없이 일반적인 여자와 남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 성공을 하고 맞벌이로 돈을 벌기 시작하여 모은다면 약 10년이 걸려서 모으는 돈이죠. 이 돈마저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번 돈을 모두 모은다는 가정하에 10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죠? 근로소득으로만 5억을 벌려면 아무리 덜 먹고 덜 쓴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최소 20년 이상 30대에 모으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상실되는 50살이 되어서야 도달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위 뉴스에 나온 대로 한 달에 한 번 시부모님 댁에 자는 걸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2번 40년 동안 이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총 480번을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걸 5억 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는 것을 수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105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에 105만 원, 한 달에 한 번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무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안 받고 집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맞벌이를 해서 모아도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돈이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자수성가를 하여 집을 사는 게 가장 베스트인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실 저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감사하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조건이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는 것을 대가로 요구를 하셨지만 추가로 다른 대가를 바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사이가 좋아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좋으면 베스트이지만 사이가 틀어져서 싸움이 나는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 마냥 끔찍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서 이 부부들의 창창한 앞날을 둘이서
잘 살고 부담을 갖지 말라고 다른 조건 없이 한 달에 한 번 자고 가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생기고 대가도 받았으니 그에 따른 도리를 싫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면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속박이 되어서 돌아와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꺼려지기도 합니다. 시댁에서는 집을 해줬으니 집에 마음대로 오신다던가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부의 사례들을 너무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두 분이서 5억이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잘 모으신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이 몇 살이신지 나이는 안 나왔지만 30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5억이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만족하고 살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부모님 댁에 5억을 추가로 지원을 받고 매달 한 번씩 찾아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 부모님께서 보수적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미 그런 걸 아셔서 그랬는지 결혼도 다 남편 쪽에 맞추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지원을 받는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대가를 바라게 되잖아요. 근데 상황을 보았을 때 이미 시댁에서는 남편이 집을 팔고 지원을 받아 산다고 생각을 해서 여자 쪽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해온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결정하기 힘든 문제예요. 쉽게 5억 원을 받기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우선적으로 부모님의 돈을 빌리고 싶진 않아요. 부모님 돈은 부모님 돈이니까요. 단순히 시댁분들이 지금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5억을 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됐다라는 의견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무리 부모님께서는 주신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 사정에 맞게 없이 살고 싶긴 해요. 절대 부모님 돈은 안 빌리고요. 부모님도 노후 걱정이 없을 만큼 준비가 되신 상태라면 그때라면 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